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의 입이 아구처럼 찢어진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평안북도 구성에서 이스칸테르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5일 전에는 원산에서도 이와 같은 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었죠. 그때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게 방사포인지 아니면 그들 말대로 전술 유도 무기인지 참 애매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그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유호 사거리를 거의나 다 보여줘서 결국은 420km를 날아갔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오늘자 아침신문에서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구처럼 입이 쫙 찢어져 미국과 남한이 보란 듯이 아주 통쾌하게 웃는 사진을 여러 장 내보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험할 때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정은의 얼굴은 매번 근엄하였고 지어 표독스럽기까지 한 모습을 연출하곤 했는데 왜 이번에 이스칸테르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는 그토록 그가 통쾌해하고 있을까요? 그 까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남한의 이 무서운 주먹을 보여주었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칸테르 미사일을 개발함으로 해서 북한은 이제 남한을 마음먹은 장소에서 마음먹은 시간에 마음먹은 대상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구성에서 420km 떨어진 동해 북한 수역에 떨어졌는데 바로 그 최대 사거리가 원래는 500km라고 하니까 북한이 구성에서 이걸 발사해도 평택 그리고 오산 등 우리의 중부권 그리고 주한미군이 전개되고 있는 모든 공간을 넉넉하게 공격할 수 있고요. 또 이 미사일을 좀 앞으로 전진 배치해서 DMZ에서 쏜다고 하면 남한 전역, 지역, 제주도 모든 영토에 초토화 공격이 가능하다는 이런 사실을 입증한 셈입니다. 정말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즉 KMD에 구멍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칸테르를 막을 수 있는 요격 수단이 현재로서 우리 한미 연합 전력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죠. 아시는 바대로 이스칸테르는 러시아가 1996년에 최초로 개발했는데 그 개발 목적이 뭐냐? 미국과 나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다는 이런 목적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치돼 가지고 나토는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스칸테르 미사일은 단순 탄도 비행으로서는 600km를 가지만은요 올라가 가지고 이 하강할 때 복잡한 요격 해피 비행을 하다 보면 이 사거리가 좀 짧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속도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 미사일은요 마하 6.1의 속도로 쭉 올라가다가 순항하다가 종말 비행 단계에서 마지막일 때는 마하 70도 낙하 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이스칸테르를 요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을 미국도 아직은 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현존하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들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다고 하니 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보았더니요, 이스칸테르 미사일 발사 차량 2서대가 보이는데요. 이 미사일 발사 차량에는 3명이 승차해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조기 경보기 그리고 무인기에서도 이 미사일을 원격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X를 이용한
DSMAC 이런 원격 조종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탄착 지점에서 이 명중률이 5m 반경으로 줄일 수 있다니까 굉장히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반칙과 돌출 행동을 하는 미사일의 그 모습, 김정은은 그거 보면서 저 녀석이 자기를 닮았다고 그렇게 입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미사일의 이런 위력 때문에 한국군과 이 주한미군이 수도권과 평택, 오산 기지 등에서 북한이 이 로동 미사일 그리고 화성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이제 쭉 배치하고 있죠. 오산이나 외관 여기다 다 놓고 있는데 이런 그 패트리엇 미사일 가지고는 이스칸테르를 전혀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패트리엇 미사일로 쏘자가면 이 종말 고도가 너무 높고요. 미사일이 쭉 올라가서 잠깐 정지해가지고 이제 하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이때 이제 쏘거든요. 완전히 떨어질 때에는 너무 속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그때 요격도 하십니다만 그때 요격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패트리엇 미사일을 가지고 이걸 떨구기 어려우니까 다음 고고도 미사일, 즉 사드를 가지고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드는요, 이 50km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탄도미사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스칸테르 미사일은 40 내지 50km 고공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패트리엇 그 아래 걸 40km 미만의 걸 잡는 패트리엇 미사일도 안 되고 또 50km 위로 올라오는 미사일을 요구하는 사드도 안 되니 바로 북한이 이 40 내지 50이라고 하는 이 틈새 시장 그리고 여기에 좀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 공간의 높이를 자기 이스칸테르의 공중에서 쏘아 올린 그 아마 공간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평화, 신뢰 어쩌네 하면서 북한 바라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멱살을 깍 틀어 잡은 그런 셈이 됩니다. 북한이 오늘날의 이 형태, 북한이 앞에서는 평화, 뒤에서는 우리 멱살을 틀어 잡는 이런 이스칸테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북한의 전략전술의 산실인 것입니다. 북한에 그만큼 당한 70년의 역사가 있는데 문재인은 자기는 절대로 북한에 당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그들이 이런 도발적 짓거리는 안 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그 사이에 북한은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반칙, 불규칙, 돌출 행동을 하는 도저히 요격할 수 없는 이스칸테르 미사일까지 개발했으니 북한이 이 실체를 두고 문제는 이제 뭐라고 대꾸를 할까요? 김정은이 아구 대가리처럼 쫙 찢어지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작년 북한군 고위장성 강연회에 올려있던 그 문장이 생각납니다. 거기서 그들은 뭐라 했느냐면요. 세계 핵 전략 국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남조선은 이젠 아무것도 아니다. 남한은 우리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내게 돼 있다. 이제 통일은 장군님이 마음 먹는 날짜, 마음 먹는 시간이 되게 되었다라고 아주 거들먹거렸습니다. 북한 강연의 문장,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증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9일 북한의 노동신문이 게재한 기사가 있는데요. 말할 자격이 없으면서 횡설수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북남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대답에서 거들먹거린 다음의 문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에 병적으로 반응하는 남조선 군부의 섬약한 신경이 걱정스럽다. 남조선 군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하는가를 스스로 보여주었다. 그 정도의 화력 타격 훈련에 그렇게 와들짝 놀랄 지경이라면 그보다 더 위력한 첨단 무기들이 동원된 화력 타격 훈련을 보게 된 경우 혼절하지 않겠는가? 우리 남한을 지렁이 수준으로 비하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고 미국에 붙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에 동참하든지 최후 통첩장을 보냈다고 김정은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번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남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위협 그리고 모욕으로 됩니다. 종북 좌파 이 구더기들은 과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한창 해댈 때에는 그것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기는 하지만 종당에는 10,000km 떨어진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는 절대로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통일 이후에 이런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을 지키는 데서는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을 내려놓고 그것을 굳고 미화를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 입들이 이번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런 입들이 이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고는 왜 한마디도 이런 방구가 없을까요? 그냥 말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닫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 그 제잘 그리던 입을 한번 시원하게 벌려보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임의 순간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이든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러는 그들의 협박과 공갈 여기에 직접적으로 마음을 조이면서 살아야 될 절대적인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아대면 이 양손을 들고도 아무런 방어할 수 없는 발가벗은 남한의 군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북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현실화되었고 그것이 날로 중대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도 북한이 무서워서 지난 4일 발사 때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정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머리를 가악거리면서 오늘까지도 분석하고만 있다고 하는 이 군, 어떻게 이 나라 이 국민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개탄스러운 것은 어제 저녁 2년간 자기 치성을 자랑하러 KBS에 출연한 문재인, 애써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것은 북한이 수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9.19 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따위 그 정신 빠진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과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힘도 없는 그런 등신 같은 사람을 빼놓고는 이 나라에 정말 이순신 같은 이런 사람이 없는지 너무도 궁금하기 짝이 없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다 말아먹고 온 나라가 적폐 홍위병들로 들끓고 있고 북한의 독재자를 위원장님이요 여사요 하면서 친북 프로그램들로 온 언론들이 도배되는 이런 상황 또 군이 저렇게 북한이 두려워서 할 말도 못하게 만든 군 통수권자 문재인에게 아직도 40% 가까이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이 슬개 빠진 사람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무기력증에서 해탈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 군의 주적 개념이 사라져서
북한 대신 가상의 적을 주적으로 세워놓고 있고, 또 통일부는 국민 대상 이 통일 강의에서 북한 인권과 세습 독재, 우상화라는 용어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 또 북한이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공격수단을 개발해도 쌀을 퍼주겠다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방북해서 삽살개처럼 북한의 꼬리를 흔들어주는 이런 정권으로서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북한 주민들이 마지막 희망인 이 자유대안을 북한이 위협으로부터 무사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한 즉시 오늘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북한이 매우 엄중한 도발을 걸어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이 현무나 총궁을 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할 일이고, 또 세금으로 영위하는 군대가 할 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이 병신 같은 상황을 끝장내고 70년의 장장 고군분투를 통해서 이루어낸 이 자유대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드러내고 100년 좌파 정권을 꿈꾸는 민주당을 해체해버리는 것, 이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